아이 밥 먹일 때 더러운 행동할 때 화가 많이 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공부 관련된 걸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선 양육 활동, 육아에서 다 연장되는 거거든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수면 교육, 식습관 교육 이 두 가지. 먹고 자는 것부터 우리는 신경을 쓰죠.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울 때도 그렇고 아이 키울 때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자나부터 신경 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좀 지나친 기준, 지나친 통제감, 지나친 어떤 습관에 집착하게 되는 훈육에 너무 몰입하게 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표면과 이면이 있는데 표면에만 집착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한 예로 여기 이제 그림이 도깨비잖아요. 도깨비 어플, 보통 아이가 잠 안 자거나 할 때 도깨비 어플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자꾸 뭐 놀려고 하거나 책을 읽어 달라고 하거나 뭔가 할 때 잠을 우선 재워야 되니까 쉽고 빨리 잠을 재우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도깨비 어플이라는 게 또 그런 거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서라는 부분이에요. 왜 도깨비 어플로 아이가 잘까요? 도깨비 무서우니까. 공포라는, 불안이라는,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이용해서 아이를 목적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거예요. 잠을 재우는 거죠. 겉으로 봐서 표면적으로는 잠을 잘 자요, 빨리. 근데 놓칠 수 있는 게 정서예요. 잠이라는 행동, 표면적인 행동 이면에 있는 정서가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이거로부터 도망가는 행동이 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은 앞으로 평생 잘 건데 잘 때마다 그런 식의 정서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살면서 두려울 일이 많고 공포스러울 일이 많고 이럴 거잖아요. 그때 내 방식이 잠으로 도망가는 게 돼버려요. 이럴 때 내가 잤지. 이런 감정은 잠하고 연결되면서 해결되는 느낌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반대로 내가 살면서 두려움, 공포를 느낄 때 피하게 되고 그 피하는 방식이 잠을 계속 잡니다. 낮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자고 몇 시간씩 자고 그래서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피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 때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잠을 줄여지게 되는 잠이 안 와서 불면으로 오는 증상도 있지만 굉장히 과수면이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로 수면이라는 습관도 이제 정서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서 아이를 훈육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체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포와 관련된 게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유혹이 너무 많이 생겨요, 부모는. 도깨비 어플도 그런 거고 또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버린다, 나를 쫓아낸다라는 불안이나 공포가 커요. 그럴까봐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근데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런 상황에서 나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딱 그 부분, 아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너 그러면은 뭐 내쫓을 거야. 실제로 뭐 내쫓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내쫓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공포가 확 올라와서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고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그런 훈육, 이게 바람직한 훈육일까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 말은 들어요. 그 행동은 해요. 근데 이면의 정서가 그렇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잠 얘기했는데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수면교육, 식습관교육 어렸을 때 많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표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밥 먹는데 더러운 행동 안 하고 깔끔하게 또 막 떠먹여주지 않고 스스로 잘 먹으면 좋겠다.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먹지 않고 잘 먹으면 좋겠다. 집중해서. 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 좋겠다. 습관이 잘 잡혀야지 평생도록 잘 먹고 건강해진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물론 일리도 있지만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면의 정서예요. 정말 흔한 게 식습관 교육과 관련돼서 아이가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 잡힌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면이라는 거는 공포와 관련된, 불안과 관련된 감정이었다면은 식습관과 관련된 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그 느낌. 자율성. 이거는 배변 훈련도 마찬가지죠. 배변 훈련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지표거든요. 부모의 양육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통제하지는 않는지. 먹는 거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떠먹이고 골고루 강압적으로 먹이고 뭐 제한 시간 강압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면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게 나가요.
근데 세게 나가는 이유가 아이의 약점, 정서적인 아픔을 이용해서 건드려서 행동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뭔가 지 맘대로 먹으려고 하고 막 숟가락 던지고 밥 던지고 뭔가 바꿔주고 놀고 막 이러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잘 물론 잡아줘야 되지만 그거를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혼을 내거나 강제로 먹이거나 먹기 싫다는 거 막 먹이거나 입에 넣거나 나 반밖에 안 먹었는데 나머지 반 입에 쑤셔 넣거나 이거가 다 통제예요. 그럴 때 아이는 자율성이 훼손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 수치스러움으로 넘어가요. 이게 아이들도 다 느껴요. 내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느낌, 존중되지 않는 느낌, 강압적으로 내가 좌지우지되는 느낌.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그게 자율성이 커지고 독립적인 욕구가 커지는데 맞물려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정서도 커져요. 이게 식습관, 수면 습관, 교육에서 알게 모르게 부모가 그 정서를 건드려서 훈육하게 되는, 사실은 훈육이 아니죠.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체벌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사람의 중요한 본능,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는 상반된 본능, 너무 중요한 본능이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 한쪽은 친밀감 욕구, 의존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유대감의 욕구죠. 그러니까 애착을 형성하는 거고 부모로부터 항상 끈끈하게 붙어있고 부모로부터 뭘 받고 싶고 이런 거고. 근데 그게 훼손되는 느낌. 널 버릴 거야. 이러면은 너가 내 말 안 들으면은 내쫓을 거야. 그렇게 극심하진 않아도 뭔가 마음의 문을 닫는 느낌, 딱 차단하는 느낌. 그거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죠. 표정으로 줄 수도 있고 말로 줄 수도 있고 또 아이 성향마다 다른데 그런 욕구가 큰 아이들이 있어요. 친밀감의 욕구, 애착 욕구. 그게 뭐 간단하게 그것만 보고 뭐 애정결핍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그런 욕구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더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이한테는 불안이, 유기불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겠다, 버림받을 수 있겠다, 이 집단으로부터 소외받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나중에 친구관계로도 다 이어지죠. 그래서 더욱더 불안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호구 역할을 자꾸 하게 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탈탈 털리고 다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유대감에 대한 사랑, 애착, 친밀감의 욕구를 그 관련된 정서를 훼손하는 불안 공포를 너무 자극해서 아이를 훈육하는 거, 행동을 교정하는 거는 너무너무 부작용이 큽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또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같이 딴 사람으로부터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고요. 반대로 그거와 상반된 상호 배반적인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 나 혼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아이도 점점 그게 커지고요. 근데 그게 훼손되는 느낌이 부정적인 정서로 또 자리 잡아요. 식습관이 딱 그래요. 먹다가 내 맘대로 먹고 싶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고 내 시간도 내가 뭔가 조절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거. 어렸을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먹다가 점점 자기 욕구가 생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이 키우다 보면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막 다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면서 더 막 돌아다니고 부모는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통제권을 누가 주냐 이런 기싸움이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날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힘들죠. 그래서 쉽게 아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이면에 있는 감정을 섬세하게 고려하기는커녕 오히려 훼손시켜가면서 시간 효율적으로 아이를 컨트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밥도 강압적으로 먹이고 배변 훈련도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면 아이는 내 자율성이 훼손되는 느낌,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이 삶은 나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되게 부끄러운 느낌, 수치심까지 다 이어져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까지 남아있는 핵심적인 정서들이 결국에 이런 거예요. 수치심, 뭔가 내 자존감이 낮고 부끄러운 느낌, 그 다음에 불안, 공포, 두려움,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내가 소외될까봐. 이런 두 가지가 진짜 큰 축이거든요. 근데 양육 환경에서 이런 정서를 헤아리지 못할 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뭔가 습관이 자리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 있는 정서는 진짜 길고 오래 가요. 그래서 오히려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렇게 자기 진로를 향해서 쭉쭉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를 볼 때도 해당이 되지만 부모 나 자신의 성장 과정을 기억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점이 육아의 고충이죠. 제일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 과거가 자꾸 연상되는 느낌. 그래서 묻어뒀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치심, 부끄러움 또는 공포, 불안이 올라오는 느낌.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이거를 내가 자꾸 외면하고 하면은 오히려
그 감정을 그대로 아이한테 또 대물림하게 되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선에서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0점 조절이 된 저울처럼 딱 맞춰지고 그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해야지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쉽지 어려운 과정이고, 근데 이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기보다는 잘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고민해보고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오늘 공부 정서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양육 얘기 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어져서. 공부도 똑같아요. 이 기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아이의 자율성이 점점 커지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부모는 그거에 맞춰줘서 요 선을 잘 정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서를 공유해줘야 되는데 부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강압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통제하게 돼요. 저는 그거를 제 직업상 많이 느끼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말씀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팬딩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곳에서 한번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2주에 한 번씩 긴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편하게 조금 더 길게 자세히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글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는 그런 이런저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